혁명과 개혁의 상징인 나폴레옹.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외쳤던 그도 끝내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1815년 그의 마지막 전투였던 워털루 전투의 패배 요인이라 전해지는 치질입니다. 말에 올라탈 수 없을 만큼 10년간 그를 끈질기게 괴롭혔다는 치질은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 50세 이상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앓고 있는 국민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병 볼 때마다 피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해가지고 부위가 또 부위다 보니까 이 남들한테 어떻게 막 아프다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친구들 보기에 창피하고 이래서 외출도 되도록이면 안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입만큼이나 중요한 우리 몸의 마지막 출구인 항문. 그래서 항문에 생기는 질환은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겐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불쾌하고 부끄럽다는 인식 속에 문제가 생겨도 방치하기 일쑤인데요. 숨길수록 깊어지는 병. 지금부터 항문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 진단부터 치료까지 항문 질환에서 벗어나는 방법. 대장 항문외과 전문의 김민성 원장에게 그 명쾌한 해답을 들어봅니다. (10개월) 전부터 배변 시 출혈이 잦았다는 김병철 씨. 가벼운 치질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제대로 앉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10개월 정도 됐는데 이 아픈 건 어떻게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그렇다고 이 또 아픈 부위가 또 부위다 보니까 이 남들한테 어떻게 막 아프다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본인만의 큰 고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막 큰맘 먹고 조금 생겨도 생기지만은 일단 이 병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오늘 막 부득하게 막 억지로 오게 된 겁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빠 차일피일 미뤄온 병원 치료. 검사에 앞서 치질 증상이 생긴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상담부터 진행됩니다. 증상이 어때요? 가끔 한 번씩 있었습니까? 아니 제가 뭐 하는 일이 좀 있다 보니까 진짜 식당 하는데 예. 아, 식당을 하세요? 예, 식당 하는데 거의 뭐 좀 서가 있고 막 사람들하고 술을 거의 많이 마시고 아, 술을 많이 마시네요. 항문 쪽이 예. 좀 붓고 예. 피도 좀 나고요. 피도 나고. 예, 지금 좀- 자세가 안 좋은데 지금 뭐 좀 많이 아픕니까? 예, 좀 앉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요식업을 하고 있어 늘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고 잦은 음주에 시달린다는 김병철 씨. 그로 인한 내치액이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실시됩니다. 치액 검사는 손가락으로 직접 항문을 검사하거나 항문경이라는 진찰기구를 집어넣어 항문 안을 눈으로 확인하며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검사 결과 김병철 씨는 내치액 3도 이상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변을 볼 때 이게 좀 튀어나오면서 아프고 통증도 오고 지금 치질 3도에서 4도 가고 있는 중간 정도, 그러니까 많이 심한 상태. 수술은 3도 이상 되면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다 잘랐는데 절제를 합니다. 치질의 70~80%는 약물과 식이요법으로 치료되지만 내치액 3도 이상인 병철 씨의 경우엔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자, 항문에는 3대 항문 질환이 있죠. 치핵, 치루, 치열인데요. 한 70%를 차지하는 게 치핵입니다. 치핵은 항문 안에 쿠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배변을 볼 때 완충작용을 하는 것인데요. 자주 이게 오랫동안 자극을 받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늘어나는 게 치핵이고요. 항문이 따끔하든지 찢어지는 느낌이 들든지 피가 조금 맺히는 경우 이걸 치열이라 하고요. 항문 안에도 항문세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눈물샘이 있고
입에는 침샘이라는 게 있죠. 항문샘에서 분비물이 나와서 우리가 배변을 볼 때 부드럽게 하는 기능을 하는 곳인데요. 이 항문샘에 염증이 생기면서 항문 내에 분비물이 노는 것을 치루라고 합니다. 수술까지 하게 될지는 몰랐던 김병철 씨. 안녕하세요. 네, 수술하시게 되셨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그좀 혼자 많이 고통스럽게 있다가 옷감 말까 했는데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수술하는 게 좋다 그러시니 근데 뭐 결심해서 수술은 받는 쪽으로 하고 빨리 나는 게 낫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치질 치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자가 판단이나 부끄러움에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엔 더욱 그런데요. 제가 변비가 좀 심해가지고 병 볼 때마다 피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해가지고 걱정돼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젊다 보니까 많이 고민하다가 오게 되었어요. 진료 과정에서 자신의 환부를 드러내야 하는 여성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같은 여성으로서 충분히 이해한다는 박진희 원장. 그러면 평소 변 습관은 어떠세요? 매일 변을 보세요? 아니요, 한 3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그러면 3일에 한 번이면 변이 조금 딱딱할 때도 있으시겠네요? 그럴 때 좀 나올 때 아프고 피나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몇 달인 것 같아서 꺼야 될것 같아요. 오래되셨고 보는 거라서 이 역시 조금 항문경 검사를 진행한 결과 배변 시 무리하게 힘을 준 탓에 항문 입구부터 항문 안쪽 항문관까지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치질은 성별을 불문하고 발생하지만 20, 30대의 경우에는 여성 치질 환자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는데요. 20, 30대 여성분들이 치질 환자로 많이 병원에 내원하시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다이어트가 있겠습니다. 식사량만 일방적으로 줄이다 보면 변의 양이 적어지고 변이 딱딱해져 이는 치질 발생률을 높이고 두 번째로 임신과 출산은 복압을 증가시켜 항문으로 가는 혈류 흐름을 방해해서 치질 발생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여성분들은 옷 맵시를 위해서 타이트한 옷을 즐겨 입으시는데 이 또한 항문으로 가는 혈류 흐름을 방해해서 치질 발생률을 높입니다. 지혜 씨의 경우엔 잘못된 배변 습관부터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항문 바이오 피드백 치료는 자발적인 제어가 불가능한 배변에 관여하는 골반 근육과 항문 괄약근을 환자가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항문 근육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를 통해 시각과 청각을 사용하여 반복적인 훈련으로 괄약근 수축, 이완에 대한 조절 능력을 터득하게 함으로써 배변 장애나 변실금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치료법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약 10주간 치료를 받으면 70% 정도 변비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질로 고통받는 사람들 중엔 조금 특별한 이유로 수술을 망설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항문 주위에 좀 이상 분비물도 나오는 것 같고 좀 그래가지고 좀 꺼렸는데 주위에 많은 지인들이 빨리 병원에 가봐라, 이게 빨리 수술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 뭐 저 혈전 용해제도 먹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당뇨도 있고 그래서 좀 겁이 좀 많이 났는데 상담차 그래 오게 됐습니다. 남기정님 병명은 시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루. 원장님 수술해야 됩니까? 시루는 네. 수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평소 지병으로 혈전 용해제와 아스피린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는 남기정 씨. 지금 두 약물은 혈관에 혈전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지만 지혈을 어렵게 하는 특성이 있어 출혈이 발생하는 수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남기정 씨는 자칫 출혈이 악화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치료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병입니다. 남기정 씨는 아까 걱정이 심장병 때문에 지금까지 약을 계속 드시고 있고 혈전 용해도 드시고 있었고 아스피린을 계속 드시고 있어요. 수술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 논문이나 여러 가지 우리 학회 보고 발표에 의하면은 혈전 용해제는 한 2, 3일 정도만 끊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혈전 용해제는 한 이틀 그리고
수술 후에는 다음날 복용을 하게 되면 환자들이 또 안 드시면 불안해하니까 다음날부터 드시게 합니다. 치료 후 수술을 하기로 한 남기정 씨. 예, 제가 참 수술을 참 겁을 많이 내었었는데 이 수술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가지고 괜한 걱정을 한 것 같고, 원래 걱정했던 부분들이 제가 혈전 용해제를 먹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뭐 원장님 말씀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뭐 오히려 뭐 늦게나마 지금 잘 처리해 주신다니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뇌치액 3도 이상으로 수술이 결정됐던 김병철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치액이 항상 항문 밖으로 탈출되어 있는 병철 씨의 경우 그대로 두면 극심한 통증은 물론 괴사의 위험까지 있어 수술이 불가피했습니다. 수술 전 정확한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전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다행히 수술하기에 좋은 컨디션입니다. 빨리 좀 지금 치료 수술이 빨리 끝났으면 싶습니다. 그냥 심정 뭐 어떻게 뭐 좀 자반데 수술 전에 고통이 좀 심했으니까 그 고통 빨리 없어지게 그냥 수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드디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통과 작별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고통의 시간에 비하면 수술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요추 마취 후 약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민현 씨, 예. 뭐 얼굴이 좀 긴장되는 것 같은데 좀 긴장 풉시다. 수술은 편안할 거예요. 금방 하고. 그 좀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음악을 좀 들으면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음악을 자 하고 의료진의 작은 배려 속에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항문을 비집고 나온 살점들. 치액 상태와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수술법을 선택합니다. 항문 질환의 수술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은데요. 치질이 1도에서 4도까지 있는데 아주 심한 경우에 사용하는 PPH라는 원형 자동 문학기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이 수술법의 장점은 출혈이 작고 수술 시간이 짧으며 입원 기간이 짧아서 빨리 사회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제 뭐 크게 불편하신 건 없으시죠? 예. 저 아랫배 조금 당길 수 있습니다. 늘어진 항문 조직을 원형관을 이용해 끌어올려 자르고 봉합하는 수술이 진행됩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무엇보다 일상으로 빠른 복귀를 원하는 병철 씨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로 판단됐습니다. 드디어 그를 괴롭혔던 치액 덩어리가 항문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3도 정도의 치액인데 탈출도 있었고 출혈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제 술 드시면은 좀 부풀어 오르고 했었는데 환자도 전혀 불편한 게 없고 수술도 잘 됐고 아마 경과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환자분이 수술 마쳤는데 이틀 뒤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다시 만난 병철 씨. 수술 전과는 달리 한결 편안한 모습입니다. 수술 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통증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괜찮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됐다고 하니까 잘 된 것 같아요. 김병철 씨는 자주 음주를 해서 치질이 생긴 케이스로 3도 이상의 치질이 되어 치질을 완전히 절제하는 PPH 수술법을 하고 지금 입원을 하고 있는데 한 3일 정도면은 퇴원이 충분히 가능한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퇴원을 하고 난 뒤에 일상생활도 무난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에 들어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했는지 모른다는 한 중년 여성. 다른 항문 질환과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정신적인 수치심이 크다는 변실금 환자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침이나 웃음 같은 작은 자극에도 대변이 새는 변실금은 65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 정도가 그 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괜히 보고 싶은 느낌이 들면서 많이도 안 넣으면 조금씩 탱크에 찌리는 기분도 있고. 보통 빈도가 얼마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아니면 매번 그러신 것 같아요? 매번 자주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변실금의 가장 큰 원인은 항문 괄약근이 손상되거나 괄약근을 조절하는 신경의 문제입니다. 대장 내시경으로 변실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항문관의 주요한 기능인 배변을 억제하는 그 기능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한 달에 두세 차례 이상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서 계속 벌어질 때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변실금 치료를 위해서는 우선 항문 괄약근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항문 압을 재어 괄약근의 기능을 평가하는 항문 내압 검사를 해야 합니다. 변실금이 있는 경우 모니터에 모자란 압력 수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여성의 경우 노화로 인해 괄약근이 많이 손상됐습니다. 한 번 손상된 괄약근은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는데요. 결국 괄약근을 복원하고 교정하는 수술이 진행됩니다. 괄약근은 손상이 오더라도 복원 수술 후 정상 기능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이후 식이요법과 약물을 병행해 완치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항문관 압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고 내지는 항문에 그 괄약근에 손상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들, 대표적인 경우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경우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 자체가 크게 효용이 없고 약물 치료 및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병행을 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항문 질환이라고 하면 치질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식습관 변화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환자들이 호소하는 항문 질환의 종류들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항문에는 치질 외에도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요. 항문이 가려운 항문 소양증, 항문 주위에 농양이 생기는 항문 농양, 그리고 직장이 빠지는 직장 탈장, 그리고 항문에도 감염이 올 수 있겠죠. 바이러스나 헤르페스, 콘딜로마 같은 질환이 있고요. 그리고 항문 근근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이건 항문 자체는 어떤 이상이 있는데 항문이 우리하거나 항문이 묵직하거나 항문이 불편한 경우, 그리고 산모들한테 올 수가 있는 항문과 생식기와의 어떤 구멍이 생기는 직장 진루, 그리고 항문 주위의 틀에 뿌리에 염증이 생기는 모수동, 이러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올해로 19년째 대장 항문 전문의의 길을 걷고 있는 김민성 원장. 아직도 항문 질환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들을 대할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데요. 치질에 관한 진짜 궁금증, 김민성 원장과 속 시원히 풀어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몸은 여기저기 아프기 마련입니다. 항문 역시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어느 정도 시기가 흐르느냐, 대개는 우리가 한 3개월 정도로 보는데요. 3개월 정도 이상 증상이 때때로 간혹 나타나게 되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항문 질환은 뒤처리를 덜 해서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항문을 세척을 더 열심히 한다든지 민감하게 반응해서 항문 세척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질 수술 후에 재발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치질 수술 후에 재발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재발되는 경우는 정말 과도한 음주라든지 항문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수술 후에는 재발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만 잘한다면 재발 위험성은 없겠습니다. 치질,
그리고 항문 질환은 겨울철이 되면 조금 더 빈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니까 항문 주위에 혈관 순환이 덜 되어 치질 발생 확률이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일반 다른 계절보다도 환자분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할 것 같지만은 실제 자욕을 하는 거와 자혼을 하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혼은 조금은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욕이 항문 주위의 혈액순환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욕이 훨씬 항문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엔 내시경센터를 찾았습니다. 이유 없이 항문에 출혈이 나거나 혈변을 보는 환자들의 경우엔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유받기도 하는데요. 항문의 문제가 아닌 혹시나 있을 염증성 장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대장암 또는 대장용종의 가족력이 있거나 설사나 변비나 복통이 지속이 될 때, 변을 보실 때 혈변을 보시거나 점액변이 나오거나 대변 굵기가 감소될 때는 꼭 한번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오랜만에 병원을 찾은 박현선 씨. 치열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대자감을 발견한 케이스입니다. 처음에 저희 병원에 왔을 때 약간의 출혈, 복부 팽만감으로 왔습니다. 근데 대장내시경 결과 한 1.5cm 정도의 용종이 발견돼서 용종 제거를 하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대장암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1도가 돼서 복강경으로 대장암 절제를 하고 지금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 나가시는 항문이 찢어져 피가 나는 증상을 그냥 방치했다면 암을 초기에 발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검진을 쭉 해 나가시면은 이제 수술은 잘 됐고 회복도 이제 회복이 잘 되는 것 같고 그죠? 일반적인 생활하시는 데는 지금 큰 지장은 없고요. 네, 조심해서 먹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 지장 없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건 어떠세요? 네, 그냥 평소하고 다름없이 다니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이거만. 박현선 씨는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처음에 암 진단받고 너무 놀랬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가지고 거의 뭐 빠른 회복을 보이면서 일상생활에 많이 잘 복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잘 초기에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어서 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처음에는 본인이 치질, 항문 질환으로 찾아오셨으나 직장암이나 대장암이 발견된 부분도 그렇게 드물지는 않습니다. 치질은 통증이 좀 따를 수도 있고 가려움증이나 다른 분비물이 나오거나 하지만은 암의 경우는 3도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단지 암일 때는 초반에 피가 조금 날 수가 있습니다. 그 피가 약간은 탁한 색깔일 수도 있고 끈적한 액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맑은 색이든 탁한 색이든 항문에서 출혈을 하게 되면 병원에 오셔서 간단한 검사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틀 후 치액 수술을 받았던 김병철 씨가 퇴원 전 결과를 듣기 위해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통증도 심하지 않고 회복도 빨랐다는데요. 일을 하셔도 됩니다. 일을 하셔도 되고 샤워하셔도 되고 적당한 행동을 다 하시고 무리한 운동이나 이런 거는 한 10일 이후 안 되는 거 한 가지 있죠. 제가 음주. 그렇지. 음주는 좀 자제합시다. 음주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2, 3주 정도는 조금 자제하고.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괜찮죠?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예. 우리 뒤편에 가려져 있다고 고통마저 가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 부위가 숨길수록 더욱 깊어지는 병 항문 질환. 더 이상 혼자만의 고민으로 남겨두지 말고 당당하게 치료받아 삶의 질을 더욱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항문도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라 어떤 질환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항문 질환으로 적극적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아직도 항문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병원에 오지 않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항문은 배변을 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계와 같이 오래 쓰면 고장이 나듯이인데 기계도 조금 고장났을 곤치면은 잘 곤치겠죠. 여러분들 항문 질환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하셔서 삶의 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